그래서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오늘은 제가 부동산 컨설팅을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 13년도 그때까지 이제 경매 컨설팅 일을 주 업무로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외면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수급,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했고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더 저렴하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좀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부동산 컨설팅, 경매 컨설팅 일을 주 업무로 했습니다. 경매 컨설팅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면은 이제 500뛰기, 1000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매 입찰장에 가가지고 경매를 낙찰받고 물건을 낙찰받고 그거를 500만 원, 1000만 원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왜? 경매를 받자마자 바로 시세 차익이 날 수 있을 만큼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바로 시세대로 내놔도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저렴하게 내놓으면은 이 부동산을 이제 제 가격에 팔기만 하더라도 이제 차익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500뛰기, 1000뛰기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끊임없이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다. 그래서 하나, 두 개씩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경험을 해야 되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고 2주택자는 이제 자산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과연 부를 많이 늘렸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하게 부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핵심적인 입지의 부동산을 싸게 사고 경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부동산을 지금까지 지킨 분들,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조그마한 차익들을 남긴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이루고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려고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길게 보유했을 때 이 자산의 가치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자산의 규모, 가치, 그리고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지방에 있는 1000만 원 갭 투자, 2000만 원 갭 투자, 500만 원 갭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개수만 너무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니까 제가 경험 학문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숫자만을 너무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자기의 성향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성향 자체가 자동차를 사면 오랫동안 그냥 탑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에 뭐 이런 것들을 막 부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타고 내가 옷을 하나 사면은 그 옷을 있는 그대로 그냥 오래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사고 하나의 상품을 살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그 상품을 사면 이제 오랫동안 그냥 놔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새 거를 사가지고 중고로 팔고 중고나라에 팔고 당근마켓에 팔고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서 차익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사고 이런 것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의 경험이 중요하고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고 자산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의 경험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험을 하고 개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이 자산을 보유하고 오랫동안 가져가야 된다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본인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을 싸게 사고 팔고 그리고 개수를 늘리고 이런 데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부동산,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판단하고 그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졌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때 당시에 제가 경매를 통해 가지고 지인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사준 것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인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제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돈을 늘리고 자산의 규모를 늘렸냐면 부동산을 산 다음에 비과세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비과세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제 돈을 벌고 또 비과세를 받고 돈을 벌고 비과세를 받고 돈을 벌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과세를 통해 가지고 계속 비과세를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보다 그때까지 있었던 부동산을 지금까지 그냥 보유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 역시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 멘토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들이 하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과세의 늪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게 좋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과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못하고 또는 1주택자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부를 늘리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부를 계속 늘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은 부자인 사람들이 점점 부자가 되는 세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실행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그리고 500뛰기 1000뛰기를 하면서 마치 5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면은 그 돈이 수백억 수천억을 번 것처럼 기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침체기가 지나고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부동산 경매의 그 경쟁률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1000뛰기를 하신 분들은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데 낙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같이 수요가 없을 때는 경매 입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충분히 원하는 물량들을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주택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0뛰기 1000뛰기를 하지 못하고 내가 거래를 하지 못하니까 수익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정적인 부동산 그 재테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안정적인 부동산을 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둘째치고 전세가 월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인 수입이 생성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익형 부동산화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전세를 통해서 전세를 올려가지고 그 돈을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팔면서 수익이 생기면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아니면 전세금 상승분을 다른 곳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패턴이 많이 변화되게 된 것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익형 부동산, 월세가 되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전세에서 월세로 대처하고 그리고 월세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내가 버는 소득은 저축을 하고 또는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돈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거나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파이프라인에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한 개로서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개의 부동산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의 부동산은 내가 실거주를 하고 나머지 하나의 부동산은 월세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또 두 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하나 두 개씩 늘려가게 된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올라가면서 이 월세의 흐름 시스템, 전세 가치가 상승하면서 나한테 오는 이 전세가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해요. 왜 못할까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가치만큼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매도 시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버틸 수만 있다면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무작정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니까 한 개, 두 개 부동산을 무조건 사고 팔고 그리고 경험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 대신에 일을 해줄 수 있는 부동산의 시스템을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내가 사는 집이 없으니까 나는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먼저 되고 그 이후에는 2주택, 3주택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월세를 줄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전세가 상승에 의해 가지고 그 전세가 상승분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내가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가면서 내 삶의 수익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부의 시스템을 부동산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게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 이렇게 조금씩 한번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 더 늘린다는 거, 그리고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택 수를 하나 두 개씩 늘려서 자산의 규모를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나 대신에 일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을 내가 뽑는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직원을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느냐? 일 잘하는 직원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직원 같은 경우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뽑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직원이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없는 그런 부동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주택,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주택이 될 수 있는 거고, 상품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거의 최적화된 2주택으로 가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두 개씩 직원을 뽑는다는 개념으로 나한테 월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여러분들이 고쳐도, 이런 마인드 세팅만 변화시켜도 이러한 나 대신에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잠도 줄이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동산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씩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늘려가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익들이 나한테 들어오고요. 그러면 살아가는 이 인생도 너무나 즐겁겠죠. 아내한테 좋은 거 사줄 수 있고, 아이한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들을 내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플로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의 경험을 하면서 이런 마인드 세팅을 고착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대신에 일을 해줄 수 있는 부동산, 아파트들을 하나씩 두 개씩, 또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주택이 아닌 비주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왜 제가 비주택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면, 제 채널 같은 경우에 부동산 초보자들 또는 무주택자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상가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상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면 실수를 하기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보고 팔아보고 또 오피스텔도 해보고 하면서 그 다음에 비주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상가도 투자를 해보고 토지도 투자를 해보고 하면 좋겠죠. 상가하고 토지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이나 오피스텔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데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 분들은 1주택자가 되셔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고요.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이제 2주택자가 되면서 나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하나 더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한다면 비과세를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월세 시스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 시스템 또는 전세 시스템을 만들면서 여러분의 부도 늘어나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기 때문에 경험까지도 플러스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인드만 전환해도 생각만 전환해도 여러분들은 모두 원하는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변화하지 않고 나를 변화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찐팬 분들은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대신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부동산을 하나 두 개씩 만든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재테크에 집중하고 그리고 소비 지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게 된다면 내가 일정 부분의 부를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 그 소비 패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많이 늘린다고 해가지고 부자들이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왜? 이러한 소비 패턴들을 가지고 절제했던 분들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비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자기가 소비 통제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들 중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쓰고 투자와 병행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여러분들 대신 일할 수 있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부동산들을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경험 학문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빠르게 사고 팔기보다는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컨택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